뉴욕주 의회가 일본군 강제 위안부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결의안은 다음 달 표결을 거쳐 채택 여부가 가려집니다. 뉴욕 드림 액트가 뉴욕주 하원에 재상정돼 본격적인 입법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동해병기 운동이 전국적인 캠페인으로 확장될 전망입니다. 전문직 취업 비자 스폰서가 소기업일 경우 더 까다로운 심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교육국이 교사나 교직원들의 시험 부정을 신고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주 의회가 일본군 강제 위안부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토니 아벨라 상원 의원과 찰스 라빈 하원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이번 결의안은 다음 주 표결에 붙여져 채택 여부가 가려집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Whereas the comfort women's system of forced military prostitution by the government of Japan in one of the largest cases of human trafficking in the 20th century.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20세기에 일어난 최대 규모의 인신매매라고 규정한 뉴욕주 의회 결의안, 일본 정부에 공식적이고 책임있는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상원과 하원이 어제 동시에 결의안을 상정함에 따라 앞으로 2주 내 상하원의 투표를 거쳐 채택 여부가 가려집니다. 지금으로선 뉴욕주 의회의 분위기가 결의안 찬성 쪽으로 쏠려 있어 채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d I expect the resolutions will be passed and issued within a couple of weeks. It's not controversial. We realize what happened in the past is over and done with, and we need to look to the future. 결의안을 주도하고 있는 토니 아벨라 상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주 결의안 발의 표명 이후 일본 커뮤니티가 거센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커뮤니티는 위안부를 매춘부로 매도하며 결의안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여러 장의 편지를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벨라 의원은 뉴욕주 의회의 결의안은 지난 2007년 연방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위안부 결의안을 따르고 있으며 위안부 문제는 이미 역사적 검증이 끝난 만큼 일부 일본 커뮤니티는 이 같은 행동을 반성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한편 오늘 미 정부가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다마 수정 가능성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히는 등 위안부 문제에 대한 미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에 일본 정부가 어떤 대응을 벌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욕 드림 액트가 뉴욕주 하원에 재상정돼 본격적인 입법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뉴욕 드림 액트는 지난해보다 내용이 추가된 포괄적 내용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쉘던 실버 주 하원 의장과 프란시스코 모야 주 하원 의원, 데보라 그릭 주 하원 고등교육 분과위원장은 어제 포괄적 뉴욕 드림 액트 법안을 전격 상정하고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는 이 드림 액트가 실현되면 40만 불법 체류 학생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안은 뉴욕주 드림 기금이라는 사설 기금을 조성해 서류 미비 학생들도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주정부 학비 보조 프로그램의 신청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특히 뉴욕주 내 사립대학에서 학업 또는 경제적인 문제로 대학 진학을 포기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학자금을 불체 학생들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홍정화 뉴욕 이민자연맹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불체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는 뉴욕주 드림 법안이 다시 추진된 것에 크게 환영한다며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를 비롯 주 상원 공화당 관계자 등 모든 정치인들이 올해는 반드시 드림 액트가 통과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현재 캘리포니아를 비롯 텍사스와 일리노이, 뉴멕시코 등 4개 주들은 이미 주 차원의 드림 법안을 마련해 불체 학생들도 학비 지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동해 병기 확산 캠페인에 불이 붙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동해 병기 서명운동과
백악관, 청원에 이어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장될 전망입니다. 미국의 50개 주 모든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에 동해 일본해를 병기하기 위한 시민운동이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미주 각 지역 한인들로 구성된 미주 한인의 목소리는 어제 버지니아 애난데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해 병기 운동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주 한인의 목소리는 피터 김 전 버지니아 한인의 대외 협력국장의 주도로 지난해 말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이미 미국 내 50개 주의 교과서 관련 정책 당국자들의 명단 등을 확보한 이 단체는 국제 수로기구 차기 총회가 열리는 오는 2011년까지 모든 공립학교 교과서의 동해 병기가 목표입니다. 목표를 위해 미주 한인의 목소리는 우선 워싱턴 DC 인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민운동을 펼친 뒤 뉴욕과 뉴저지 등 미국 전역의 한인단체와 연계해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장하며 관계 당국과 미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로비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거센 방해 공작이 예상되므로 한인단체의 결집과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며 조직과 자금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총기 규제에 대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총기 소지권 옹호단체와 보수주의적인 상하원 의원 등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기 소지권 옹호단체와 보수주의적인 상하원 의원 등이 반발을 하고 나서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각종 조처를 입법하는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만에 가장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총기 규제 방안으로 평가되는 이번 대책은 공격용 무기 금지, 탄창 열발이화 제한, 철갑탄 추방, 신원, 전과 조회 등 의회 동의가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이번 방책으로는 커네디컷주 뉴타운의 샌디옥 초등학교 참사와 같은 대량 학살을 막을 수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런 총기 폭력을 일으키는 실제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총기 소지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2조와 법을 지키는 시민을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루비오 상원의원은 책임감 있는 시민과 그들의 권리를 몰아붙이는 것은 범죄자와 정신 이상자가 저지르는 비극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총기협회는 정직하고 법을 준수하는 총기 소유자만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을 것이고 아이들은 행정명령의 결과로 불가피한 비극에 그대로 노출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내용을 입법화하기 위해 법안 초안을 다듬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상원 정보위원장인 민주당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도 다음 주까지 공격무기 금지 등을 포함한 총기 규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전문직 취업 비자 신청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러나 비자 스폰서가 소기업일 경우 더 까다로운 심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권익단체인 전미 이민위원회의 법률행위센터는 미 이민변호사협회를 대리해 이민서비스국의 전문직 취업비자 심사 시 내부 지침을 공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민서비스국이 변호사협회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은 자체 감사를 통해 H-1B 신청자들의 사기 가능성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정했습니다. 사기 가능성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은 설립 10년 미만의 스폰서 업체나 종업원 25명 이하 업체로 특히 신청 직종이 회계 담당, 시장 조사 분석, 재정 분석 등일 경우 연매출 $10,000,000 미만일 경우 실제 근무지가 사전 노동 승인과 다를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심사관들은 보충 서류를 요구하거나 더 꼼꼼히 심사할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이민서비스국이 검토한 샘플 케이스는 불과 246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미변호사협회는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H-1B 스폰서의 상당수가 이들 심사 요소 가운데 일부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심사 기준들이 소기업의 현실에 매우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업들은 불필요한 보충 서류를 요구받고 있으며 기업들이 비자 스폰서로 나서는 것을 꺼리는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투자 이민을 신청하는 한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투자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은
447명이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가장 많은 수치인데요. 미국 내 전체에서도 투자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사상 최대치로 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귀화국이 최근 발표한 2012 회계년도 투자 이민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투자 이민을 승인받은 한국인은 모두 4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76% 급증한 것입니다. 지난 2009년에 873명을 기록한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2010년에는 295명, 2011년에는 254명의 한인이 투자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지난해 투자 이민 취득 건수를 출신 국가별로 보면 한국 출신은 중국 6,124명에 이어 두 번째에 랭크됐으며 한국 다음으로는 타이완 148명, 베네수엘라 109명, 이란 81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처럼 한인 투자 이민자 수가 증가한 것은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와 함께 경쟁적인 교육 환경, 취업 전쟁을 피해 미국 이민을 택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미국 내 전체 투자 이민 취득 건수는 총 7,6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20%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험 부정하면 주로 학생들의 정직하지 못한 욕심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나친 욕심은 교사나 교직원에서도 종종 발생합니다. 주교육국이 이들의 부정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주교육국은 지난 15일 새로운 웹사이트를 선보이며 이 웹사이트를 통해 공립학교 교사나 교직원에 의한 시험 부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직원의 시험 부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담은 새로운 시도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그간 종이 서류로만 작성해오던 불편함을 없애고 온라인을 통해 수사 진행 과정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교사나 교직원에 의한 시험 부정 행위를 간단한 온라인 양식으로 작성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뉴욕주 각종 표준 시험에서 교사나 교직원 시험 감독관이 허용된 시간보다 더 오래 시험을 치르도록 해주거나 시험 문제와 관련된 단어나 개념을 설명해 준다든지 시험 도중 정답을 유추하도록 돕는 행위, 학생의 답안지를 보고 교사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답안지 제출 후 정답을 교체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모든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접수된 모든 내용은 전문 수사관 4명이 검토한 후 세부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올해 버겐 카운티 재산세가 인상될 전망입니다. 평균 주택 가격인 32만 4천 달러 가치의 주택을 소유한 주민의 재산세는 지난해에 비해 연간 약 29.18달러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캐서린 도너반 카운티장이 어제 프리홀더 의회에 지난해에 비해 약 1,817만 달러 늘어난 총 5억 500만 달러에 이르는 예산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중 주민 부담금은 3억 7,330만 달러로 버겐 카운티의 평균 주택 가격인 32만 4,200달러 가치의 주택을 소유한 주민은 지난해에 비해 재산세를 연간 29.18달러 더 내게 됐습니다. 도너반 카운티장의 지난해 재산세 인상은 전년 대비 12.63달러에 그쳤으며 지난 2011년에는 재산세 인상이 그나마도 없었고 이번에 최고치로 오른 것입니다. 버겐 카운티 정부는 올해 카운티 공무원들의 건강보험 비용이 250만 달러 늘어났고 티터보로의 새로운 청년 구치소가 개원함에 따라 공무원 임금 180만 달러가 추가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버겐 커뮤니티 칼리지 지원금이 지난해보다 180만 달러 증가한 것도 예산 인상의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도노반 카운티장이 상정한 올해 예산안은 프리홀더의 승인을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 최근 젊은 층으로부터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는 에너지 음료가 과대 광고와 부작용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에너지 음료를 마신 뒤에 응급실에 실려가는 환자가 속출해 비상입니다.
AP통신이 어제 약물과 정신건강서비스국의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에너지 음료 섭취로 응급실에 온 환자가 약 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전체 음료 시장에서 에너지 음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3.3%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판매량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로 에너지 음료로 인한 응급실 환자 역시 4년 전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42%가 에너지 음료를 약물이나 알코올과 섞어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고서는 에너지 음료를 섭취할 경우 불면증, 신경과민, 두통과 가슴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에너지 음료를 마시고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의 연령대는 대부분 18에서 25세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응급의료대학 하워드멜 대변인은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 음료가 얼마나 강력한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입원한 환자 가운데는 1시간에 3잔의 에너지 음료를 마시는 환자도 있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식품의약청은 에너지 음료가 지난 5년 동안 보고된 13건의 사망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음료의 안전성과 성분에 대해 조사한다고 밝혔으며 조사 결과는 올 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오는 18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라스트 스탠드의 시사회가 LA에서 개최됐습니다. 김지훈 감독의 첫 할리우드 데뷔작이자 아놀드 슈워제네거의 복귀작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큽니다. 김혜리 기자가 전합니다. 마약관과 시골 보안관의 대결을 그린 액션 영화. 김지훈 감독이 할리우드에서 처음으로 메가폰을 잡아 주목받고 있는 라스트 스탠드의 시사회가 LA에서 열렸습니다. 언어를 비롯해 제작 시스템이 너무나 다른 한국과 할리우드라 처음에는 적응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한국은 이제 예를 들면 가족적인 분위기라면은 여기는 이제 좀 더 프로페셔널하고 더 분업화돼 있고. 김 감독은 시간이 지날수록 스태프들과 배우들과의 호흡이 더 나아졌고 제작 시스템에도 차차 익숙해져 장점을 이용하는 법을 터득했다고 전했습니다. 3천만 달러의 제작비가 투입돼 화려하게 그려진 액션씬들과 중간중간 재미를 더하는 유머들이 배우들과 감독의 호흡을 보여줍니다. 한국인 최초의 헐리우드 진출자이라는 어떤 타이틀도 있지만은 또 영화적으로는 더 중요했던 것은 또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또 성공적인 컴백이니까. FBI 요원 역할의 조연을 맡은 데니얼 해니는 할리우드 톱스타들과 함께 연기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존경하는 감독과 일할 수 있어 뜻깊었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It's amazing. I'm a huge fan of Kim Ji-yoon 감독님. He's my favorite Korean director. You know, being with him on this film and being his Hollywood debut is just very humbling and it's an honor for me. 김 감독에 이어 박찬욱 감독의 스토커는 다음 달,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는 올 여름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할리우드에도 한류 바람이 불고 있어 김지훈 감독과 현지 톱스타들의 만남이 전 세계 영화 팬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혜리입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서커스의 묘기를 직접 해본다면 어떨까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루한 운동에서 벗어나 흥미롭게 내 몸을 단련시키는 차원에서 말입니다. 화려한 동작과 아슬아슬한 묘기가 일품인 서커스 공연. 이런 서커스를 보는 데만 그치지 않고 몸소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커스 헬스장. People come in and they learn how to do tricks on the trapeze, rope climbing, tight wire walking, and juggling, and other aerial and ground equipment. 천정이 연결된 줄을 몸에 감아 대롱대롱 매달려 버티기, 그네를 타며 공중날기, 외줄 타기 등 전통적인 서커스 동작을 배우면서 자연스레 몸을 단련시킵니다. This is challenging. It's just full of fun and helps me feel strong. The fitness also helps strengthen the upper body when we're doing a lot of trapeze work, and the core is something that really is strengthened when you do tight wire walking.
전신 운동인 서커스 헬스는 근육을 가늘고 길게 발달시키고 열량 소모에도 효과적이라는 설명입니다. It's really great exercise. Not only does it strengthen your muscles, but also you're building a lot of endurance. 무엇보다 지루하고 딱딱한 운동 대신 놀이기구를 타듯 즐겁게 운동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입니다. Complete a trick that you've been working on, it's an awesome feeling. So you just want to keep on going. I feel very accomplished. I feel like I've really worked. 모든 것이 상품화되는 시대. 서커스가 새로운 운동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기독교 신문 크리스천 투데이가 2013 한인교회 주소록을 분석한 결과 미국 내 한인교회는 지난해보다 137개가 늘어 총 4,233개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연방서비스가 공개한 한인 인구가 170만 6,822명인 것을 감안하면 403명당 1개꼴입니다. 미국에서 한인교회가 가장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뉴욕 436개, 뉴저지 239개, 텍사스와 워싱턴이 각각 209개 등이었습니다. 지난달 29일 뉴욕 거주 윤씨라는 네티즌이 백악관 청원 사이트 위더피플에 올린 한국 대선 개표 조작 청원이 어제까지 3주 만에 2만 5천여 명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원은 한국 18대 대선은 개표가 불법적으로 진행됐고 한국 국민은 수개표 혹은 재개표를 원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악관의 공식 반응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외교통상부와 함께 오는 15일부터 미국 내 시카고 총영사관과 애틀랜타 총영사관 등 6개 나라 7개 제외공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인인증서는 전자민원, 인터넷 뱅킹, 온라인 증권 등에 필요하나 외국에서는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발급 희망자는 여권을 지참하고 제외공간을 방문해 초기 비밀번호가 기재된 접수증을 발부받은 다음 개인 PC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주상원 환경에너지위원회를 통과한 비닐봉투 판매에 뉴저지 주민의 56%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페어리 디킨슨 대학이 주내 유권자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6%가 반대, 39%가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비닐봉투 판매하는 비닐봉투 사용 시 소비자에게 장당 5센트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부분적으로 맑겠으며 기온이 뚝 떨어져 춥겠습니다. 요즘 감기, 독감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특히 월요일에서 화, 수요일 무척 춥습니다. 외출 시 특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최고 기온은 34도 섭씨 1도, 밤 최저 기온은 29도 섭씨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으며 다소 기온이 올라가겠습니다. 일요일은 토요일과 비슷한 날씨지만 바람이 많이 불어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